네, 주중에는 너무 바빠서 챙겨보지 못한 지구촌 이슈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방구석 월드스토어 특파원인 YTN 국제부의 김상우 선임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음모론에 흔들리는 미국 대선 정국. 음모론. 네. 음모론에 흔들리는 미국 대선 정국. 미국 대선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하고요. 예. 음모론이라는 게 그 미국 사회에도 있는가. 네. 이런 스토리를 바탕으로 얘기할까 합니다. 특히 음모론에서 네. 지금 그 미국의 뭐 뉴욕 타임스라든지 워싱턴 포스트 또 기본적으로 이제 영국의 뭐 가디언 이런 쪽에 보면은 네. 큐어란이라는. 큐어란. 네네. 그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부터 풀어볼까 합니다. 네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Q난이 뭐라고 하냐면요. 예. Q 플러스 난 이게 합친 건데요. 네네. Q는 뭐냐면은 우리로 따지면은 그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댓글 쓰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익명의 댓글자가 우리는 네. 대개는 이제 아이디로 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 Q였어요. Q. 예. 댓글 쓴 사람이 Q였고. 예. 근데 Q가 뭐 뭘 뜻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니셜이 네. 뭐 캐슈처일 수도 있고. 네네네. 뭔가 할 수 있는데. 네. 난이라는 거면 영어로 이제 익명이랄 뜻하는 어나니머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 Q라는 익명을 가진 익명의 사람이 네. 댓글을 썼는데 이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그러니까 공유를 많이 하게 되죠. 뭐 예. 페이스북이라든지 예. 트위터 또 뭐 인스타그램 같은데 공유를 많이 하게 되면서 또 네. 물론 여기 말고도 그 우리도 이렇게 어떤 특정 지지층들이 많이 가는 정치적 성향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네네. 미국에는 4채널이라는 데가 있는데 예.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네.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쓴 사람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큐어란을 통한 그 미국 사회 특히 이제 미국 정치 판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특정 집단들이 모여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그 어떤 얘기들이냐면은 거의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거의 신봉, 예. 거의 신앙인 수준에 가까워서 그리고 흔히들 얘기할 때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예. 그 좀 표현이 좀 속됩니다. 무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렇죠. 무슨 듯이 트럼프 대통령을 극렬히 아주 극렬히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그룹층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펼치는 아까 말씀하신 음모론 얘기하셨는데 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요. 대개 이게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또 그것을 믿거나 이른바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예. 믿고 싶은가 믿고 이것이 옳다라고 하고 그것에 다른 의견을 가진 의견들 네. 그것이 다수든 소수든 그런데 배척하잖아요. 예. 했을 때 이제 이런 그 음모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 뭐 이른바 이제 현재까지 이제 언론이 그 검증한 바로는 다 가짜 뉴스인데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불리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큐어란 쪽에서 극우 사이트에서 많이 퍼뜨리는 뉴스들이 코로나 같은 경우가 예. 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민주당이 뿌린 바이러스다.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에 전광훈 목사가 하얀 가루 뭐 그렇게 뭐 얘기했었는데 저는 이제 코멘트하기 어렵고. 네. 근데 두 번째는 먼저 미국 사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이제 불리하거나 그런 게 뭐냐면 이제 현재 이제 집권층이기 때문에 그 인종 차별에 관한 문제 있잖아요. 네네.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는 시위가 극렬했잖아요. 또 최근에도 제2의 조지 플로이드 사건도 터졌죠. 네네. 위스콘신주에서 예. 이런 시위를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또 민주당 지지층들이다. 민주당 지지층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 지금 이제 트럼프 쪽에서 공화당 쪽에서 이제 바짝 긴장하는 것이 지금 조 바이든 네. 대선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네. 슬리피 조 그래서 별로 힘이 없고 메가리가 없고 네. 별로 메시지가 없다 약한데 거기에 지금 이제 까멀라 해리스가 등장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여기 이제 그 이른바 이제 탄생에 관한 문제, 버스. 미국 쪽으로는 이제 탄생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 인도가 아니다. 뭐 이런 쪽.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을 그 후보를 내세운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뭐 아주 거부죠. 그 조지 소로스라고 큰 선.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이 했다. 뭐 이런 스토리를 하면서 야 이런 건 너무 사실은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얼굴마당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스토리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를 미국 사회에서 가장 유명하거나 그 영웅이죠. 히어로로 가는 게 이제 워싱턴 초대 대통령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식으로 이제 비유하면서 이제 댓글 같은 걸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관련 그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막 공유해갖고 자, 우리 그 미국을 구할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다. 거의 이제 그 신앙적인 수준에 가깝다. 그래서 바로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야, 이거는 정말 심하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검증된 발언은
가짜뉴스. 다 가짜뉴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들 공유하고 믿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증 편향적인 그런 것이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선거의 전략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상당히 그런 쪽에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 반대쪽에 있는 미국 언론들의 시각입니다. 근데 러시아와 또 연계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이제 그 2016년도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쪽으로부터 선거에 도움을 받았다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분석된 걸 보면 러시아 국영방송 사이트가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몇 가지 기사들이 이쪽 그 큐어란 쪽에서 많이 공유되는 것들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퍼날링할 때 직접 쓰는 것보다 어디서 말했는데 어디서 말했는데 하면서 이제 러시아 방송 사이트들 많이 이제 그 공유해갖고 바로 이제 그 정리를 해보니까 큐어난이 공유한 글을 출처별로 정리했을 때 러시아 국영 RT 방송 웹사이트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RT 방송이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쪽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재선을 원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쪽의 얘기도 있고 또 한 번 코로나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구설수에 올랐던 게 이런 게 있죠. 그 말라니아 복용약이었던 그 하이드로클로로킨. 사실은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안소니 파우치 그 전염병 관리 소장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된다 이거 먹으면.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만병통치약이다. 신이 내린 선물이다. 게임 체인지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트럼프 대통령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는 기사. 이건 검증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일리가 있다라는 기사가 바로 이 러시아 국영방송 사이트에서 많이 나와갖고 이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한 점을 메워주는 것 기사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다 이런 거죠. 아까 하나 또 빠뜨렸는데 안소니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소니 파우치도 바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큐어란 쪽에서 지적을 하면서 공유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뭐 이 관련해서 뭐 당국은 가만히 좀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정보의 유통이잖아요. 그래서 그 FBI 같은 데서도 이제 그 수사를 하고 있고 특히 그 자체 이 공유되는 사이트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그런 계정들은 삭제할 조치를 했어요. 또 그리고 그 검색어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일단 검색해서 지우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서 앞으로의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할 때 바로 이런 이 음모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가짜 뉴스라고 하지만은 아직도 이걸 믿거나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앞으로의 대선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상당히 주목된다. 가짜 뉴스는 일반적으로 임팩트가 있고 힘이 있고 그럴듯하고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트럼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입장에서는 유리하니까 일단 나쁘다 뭐 이렇게 때리지는 않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으면서 그러나 또 코멘트를 긍정적으로 한 게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나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애국적이다. 이런 말도 했고 또 그렇다고 나름대로 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펜스 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해갖고 이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뉴욕타임스 같은 데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대선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한 공화당 전당대회 그 하이라이트가 그 멜라니아 여사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멜라니아 여사가 그 첫째로는 이제 그 미모잖아요. 모델 출신이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TV에 나서 연설했다는 것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2016년 대선 때 연설할 때 그 미셸 오바마 여사의 연설을 베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표절 논란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19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위로의 말을 전해갖고 미국민들이 상당히 어필을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멜라니아 여사에 앞서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 그 후보로서 수락 연설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자기가 잘한 부분들 있잖아요. 다시 한번 부각하고 이러면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얘기하면 그 바이든이 그 대통령이 되면은 아메리칸 이름은 없다. 그리고 모든 미국 제품이 메이드 인 USA가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될 거다. 바이든 그 아들이 이제 중국하고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지역은 좌파다. 그리고 폭렬, 약탈, 뭐 폭동 이런 것이 계속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멜라니아 여사가 이렇게
미국민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던져갖고 예. 상당히 호평을 받았고요. 이번에 그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이 총출동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호위 무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정치적인 야심이 있다는 얘기는 이전에도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 사람이 이제 캔사스 주 출신 이제 상원의원에 될까 말까 이런 그 자기 저울질도 했었는데 네. 이번에 같은 경우는 논란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중동에 이제 그 순방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치적 네. 그걸 이제 홍보하면서 자기가 전당대회에 나온 거예요. 네네. 공무원인데. 네네. 이게 논란이 됐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그 법상의 해치법이라는 게 있는데 공무원들이 네.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해야 되는데 TV에 나가고 연설을 해갖고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너 어디 가서 그렇게 돈을 썼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겠다고 네네.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뭐랄까 논도장 찍기 열을 올린 사람도 있었습니까? 그렇죠. 또 이렇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같은 경우가 예. 그 이제 인도 출신이거든요. 네네. 인도 출신인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대로 해리스하고 얼굴을 이제 비슷하게 느껴질 정도로 네네. 그래서 이제 해리스 그 전 유엔 대사가 이제 연설을 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펜스 부통령, 네.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또 다른 호위무사거든요. 그래서 네. 자기의 그 정치적 포부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선에서 패할 경우에는 네. 문제가 크다. 그리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영웅적으로 일을 열심히 했다. 네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스피치를 했어요.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엔 대선 판세를 좀 볼까요? 그 미국 대선 총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누가 앞서는 걸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예. 앞서 있지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한 8 내지 9%포인트 정도 앞서 있는데 네. 그러나 이제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런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하는 경우에는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네. 보통은 한 5%포인트 정도 이렇게 지지율이 상승하는데 네. 이번에는 굉장히 그렇지 않았다고 그래요. 한 2%포인트 정도 안팎.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라는 문제점도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메시지가 좀 약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약간 얼굴마담이다. 이런 네.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우리 경제 정책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부분 봐서는 뭐 누가 더 잘할 거라고 이렇게 합니까? 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예. 그 경제를 누가 잘 다룰 것이냐라는 그런 것을 물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네. 높은 게 10%포인트 정도 높기 때문에 이제 그 코로나가 좀 더 진정되고 경제 쪽으로 넘어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지층들이 결집되면은 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부동층으로서 상당히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 예. 그 미국 선거 여론조사 예. 팀들의 이제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쪽 후보 바이든 쪽에서는 좀 걱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 그 2016년에 이제 힐러리 그 대통령 후보의 악몽들이 있잖아요. 올해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거의 약간 퍼센트 포인트지만 그 바이든 부통령이 조금 앞서 있는데 당시 2016년에는 5%포인트 정도 앞섰다고 그래요. 바이든은 그 부통령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9%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이지 않는 지지층. 앞서 말한 대로 이제 그 제가 음모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열성 지지층들이 집결하면은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또 이른바 아주 강력한 그 탄탄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데 이런 면은 어떻습니까? 네, 그런 것을 조사한 게 이제 특정 후보에 대한 열정 지수 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조사해 보면은 그 압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높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선거 전략을 보면은 지지층을 계속해서 결집시키는 부분들을 하고 있다. 바로 이런 부분만 결집시켜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상대 진영이 혹시라도 실수를 한다든지 말실수라든지 바이든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 좀 언변이 좀 어눌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있으면은 선거 결과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선거는 끝날 때까지는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점들이 우리가 관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방구석 월드투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김상우 선임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드뮤직과 함께 뉴스 한 꼭지를 들려드리는 송태엽의 월드뮤직 살롱입니다. 동유럽 대회랑의 끝에 있는 벨라루스가 요즘 대통령 선거 후유증으로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26년째 철권 통치를 펴고 있는 알렉산더 루카셴코 대통령이 지난 6일 육선에 성공했는데
야권에서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친러시아 정책을 펼치며 야권 인사를 탄압해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악명이 높은데요.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서방 측의 개입을 경계하며 경찰력 파견을 공언한 상태여서 자칫 제2의 우크라이나 사태로 번질까 걱정입니다. 벨라루스는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군의 초토화 작전으로 인구의 4분의 1인 200만 명이 숨진 비극의 역사를 안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또 다른 불행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벨라루스 시위 화면을 보면 종종 귀에 익은 노래가 들려 놀라게 됩니다. 고려인 출신 가수인 빅토르 최가 부른 빼레멘이라는 곡인데요. 변화라는 뜻이죠.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3세 아버지와 우크라이나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빅토르 최는 옛 소련의 압제를 풍자한 가사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불법이던 록밴드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학교에서 쫓겨난 뒤 냉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80년대에 언더그라운드 음악인으로 활동했는데요. 1990년 8월 순회 공연차 들른 라트비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언더그라운드 가수의 요절한 것까지 어쩐지 가수 김광석의 생애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전설의 가수로 사랑받고 있죠. 빅토르 최의 빼레멘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는 마침 빅토르 최가 숨진 지 30년이 되는 해인데요. 1962년생이니 우리의 86세대에 해당하는 빅토르 최가 가장 원했던 변화는 자유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86세대는 자유도 중요했지만 평등에 더 방점을 뒀죠. 냉전의 장벽을 사이에 두고 한쪽의 젊은이는 자유를, 다른 쪽의 젊은이는 평등을 외친 셈입니다. 30년 후 세상은 그들이 원하던 만큼 변한 걸까요? 어떤 사람은 빅토르 최는 변화를 원했지만 어떤 변화인지 선택할 필요가 없어 행복했다라고 하더군요. 요절하는 바람에 말이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뮤직 살롱 송태엽이었습니다. 네, 스토리로 풀어보는 스포츠 이야기 스포츠텔링입니다. 스포츠텔러 김재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다들 지난주와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비슷했습니다. 뭐 불안한 날들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이게 끝이 보이면 좀 버틸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들이 좀 생길 것 같은데 뭐 모든 것이 조금 불확실한 그런 시대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한 상황인 것 같고요. 스포츠도 굉장히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관중이 없는 스포츠 경기였던 이런 시대적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경기를 취재하는 저희 그 스포츠 기자들 입장에서도 관중석에 팬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흥이 예전 만큼 많이 안 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좀 불확실한 그런 시대인 만큼 우리가 조금 더 서로를 배려하면서 잘 버텼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오늘 사실 뭐 가져오신 이 주제가 그래도 좀 밝은 주제? 네. 밝은 주제 아닌 것 같은데? 뭐 밝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아주 뭐 우울한 얘기는 아니죠. 아, 그래요. 최소한 우울하지는 않다. 저기 얘기죠? 메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메시 얘기를 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좀 전당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메시가 과연 정말 이 바르셀로나를 떠나겠느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저는 아마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조금 전망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요. 뇌피셜로 그때 그렇습니다. 근데 제 예측이 역시 예상대로 맞아떨어졌어요. 틀릴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소식을 준비했는데 메시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떠날 것 같은 구체적인 행동과 움직임들이 속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일단은요. 메시가 변호사를 통해 바르셀로나 구단에 계약 종료를 알리는 계약 종료를 통보를 했는데 팩스로 보냈습니다. 요새 팩스를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대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팩스를 보냈고요. 좀 비유를 굳이 해보자면
이제 서로 부부 사이에 지금 네. 메시와 바르셀로나는 사실상 부부와도 같은 관계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메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보낸 거죠, 바르셀로나에. 네. 자, 나 도장 찍었으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 너도 찍어. 네. 라고 지금 보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메시가 이제 10대 때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과 처음으로 계약을 맺을 때 간이 계약서 급하니까 냅킨. 이제 냅킨에다가 계약서를 처음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냅킨으로 시작한 인연 팩스로 끝나나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냅킨으로 시작할 때는 상당히 로man틱하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팩스로 끝나는 건 좀 사무적인 느낌이 나네요. 너무 좀 약간 좀 차갑죠, 너무. 네, 맞습니다. 자, 네. 팩스로 보냈다고 한 내용 무슨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자. 그러니까 메시와 바르셀로나의 계약은 이제 끝났다라는 이제 내용인데요. 예. 메시와 이제 바르셀로나의 계약이 2021년 내년까지거든요. 근데 계약서 조항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해요. 매 시즌이 종료한 이후, 시즌이 끝난 이후에 메시가 원하면 언제든 자유계약 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조항인데요. 예. 제가 지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계약 선수가 되면 이적료가 발생을 하지 않고요. 네. 자유계약 선수가 아닌 상황에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면 이적료가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시즌 중에 메시를 보내면 이적료가 발생하는데 시즌이 끝난 이후에 메시가 다른 팀으로 간다면 이적료 없이 메시가 언제든 원하는 팀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이제 계약서에 있었던 건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논란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계약서를 보면 시즌 종료 후에 이 메시가 소위 자유계약 선수 FA가 되는 통보 시점을 6월 10일로 기한을 정해놨었다고 해요. 계약서에. 근데 아시다시피 6월 10일은 이미 지났죠. 예. 근데 이제 메시 측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자, 계약 종료를 우리가 이제 이 6월 10일에 기준이 됐던 이유는 매 시즌이 끝나는 시점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즌이 연장이 되면서 8월에 시즌이 끝났으니까 그렇죠. 사실상 이 6월 10일의 이 기한도 의미가 없다. 즉 시즌을 종료한 시점부터 해야 되니까 계약서에는 6월 10일 명시되어 있지만 나는 지금 FA로 시즌이 끝난 시점이 8월이니까 나는 지금 FA로 어느 팀이든 갈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주장인데 당연히 바르셀로나는 이게 무슨 소리냐. 계약서 조항대로 계약서는 계약서다. 6월 10일까지 통보 못 받았으니까 메시를 데려가려면 이적료 내야 된다라는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메시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한다면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 분쟁까지 갈 상황으로 지금 보이는데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시가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느냐 아니느냐 이게 사실은 그 비용만으로도 큰 차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메시의 어떤 최소 이적료로 예상될 수 있는 게 9,800억 원, 사실상 1조 원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FA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면 이적료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메시를 원하는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수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보면 애매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상 기한은 지났는데 다만 어떻게 보면 그 시즌 연장이 된 부분도 지금 맞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에게 이제 스페인 현지에서 좀 자문을 구해보니까 일부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어쨌든 계약서상 날짜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간다면 바르셀로나가 유리할 수 있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물론 메시 쪽에서 선임한 변호사라면 또 다르게 얘기를 하겠죠. 이건 좀 상반된 내용이라 조금 크게 이 말이 맞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메시가 자유계약 선수를 계속 주장하면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한다면 어쨌든 그 바르셀로나가 소송을 제기할 거고 이렇게 됐을 경우는 위약금은 그 원래 받아야 될 이적료 한 9,800억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서 제가 이제 이혼 상황으로 비유를 해드렸는데 이게 소위 합의 이혼으로 서로가의 합의 안에 그냥 깨끗하게 끝난 합의 이혼으로 끝날지 아니면 소송으로 가서 좀 진흙탕 싸움이 될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난주에 우리 김재영 기자께서 메시가 팀을 옮긴다면 예스승이 있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는 맨체스터 시티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전망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고 이제 언론 보도를 좀 종합을 해 봤는데요.
일단은 메시와 이제 펩 감독이 이미 전화 통화를 해서 맨시티로 이적하는 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조금 눈여겨볼 부분은 메시의 아버지가 이미 영국으로 가서 이 맨시티 구단과 만나서 뭐 계약 기간이나 계약 조건 이런 부분들 이미 상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구체적인 어떤 제한 내용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5년 계약을 해서 3년은 맨시티에서 뛰고 2년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맨체스터 시티 구단이 또 네. 미국의 뉴욕 시티 구단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네. 2년은 미국에서 뛰는 방안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나온 또 이제 그 얘기는 금요일 나왔던 얘기는 맨시티가 메시를 받는 대신에 현금 1,400원 여기에 선수 3명. 근데 네. 보면 뭐 실바, 제수스, 뭐 간판 선수들 3명을 바르셀로나에 보내는 이런 예. 조건도 수합딜도 가능하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맨시티와 더불어 후보로 거론됐던 팀들이죠. 뭐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지금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예. 여기에 인터밀란, 유벤투스 등 많은 구단들이 지금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메시를 12살 때 예. 아르헨티나에서 바르셀로나로 보냈던 에이전트가 인터뷰를 얼마 전에 했는데 이 에이전트는 또 인터밀란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하나는 관심사는 지난주 저희가 언급했듯이 유벤투스에서 이제 호날두와 메시가 세 개의 조합을 결성하느냐였는데 네네. 전망은 저희가 유벤투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네. 반대 주장이 나왔어요. 어떤 주장이냐면 자 메시와 호날두가 유벤투스에 같이 뛴다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 네. 엄청난 스폰서와 엄청난 광고, 엄청난 네. 수익이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벤투스가 좀 힘들지만 뭐 스폰서라든지 후원사라든지 또 뭐 빚을 내서라도 네. 메시를 영입해서 조합만 완성한다면 투자 대비 그 이상의 소위 말하는 초대박을 터뜨릴 만한 충분한 매력적인 상품이다. 네. 이 부분이 설득력은 저는 좀 있어 보이긴 해요. 아 그래요?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근데 메시가 그렇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에 남을 것이란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메시에게 바르셀로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심장 같은 그런 존재라고 했는데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지금이야 좀 감정이 상했으니까 뭐 팩스도 보내고 나 떠날 거야라고 이제 으름장을 놓겠지만 결국은 뭐 떠날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예. 결국 이제 메시가 지금 이렇게 팩스로 계약 해지 통보서까지 보낸 이유는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네. 하나의 단계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부분인데 네. 뭐 다시 한번 제가 또 비유를 해보자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부부 사이 안 좋아지면 네. 이제 뭐 부인이 의견서를 보낸 다음에 네. 자 도장 찍어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아직 남편이 부인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 왜 이래? 이러면서 잘 설득을 해서 원하는 것도 들어주면서 네. 보통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인데 이 부분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결국 지금 메시가 그러면 원하는 게 뭐냐 이거를 좀 봐야 되거든요. 네. 메시가 원하는 건 바르셀로나 구단 경영진의 예. 어떻게 보면 교체 또는 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어떤 경영 방침을 예. 바꾸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 부분만 수용이 된다면 메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철회하고 바르셀로나에 남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감독 선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월에 이제 벨베르데라는 감독이 경질이 됐었는데 이때 메시가 반대했어요. 네. 또 한 가지가 이후 메시가 네이마르의 영입을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 가 있는 네이마르의 영입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도 무산이 됐고 예. 무산이 된 직후에 메시가 뭐라고 얘기냐면 과연 구단 경영진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이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가 바르셀로나가 마지막으로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했던 게 2015년이었는데 이때 시기가 바로 네이마르, 메시, 수아레스 이른바 MSN 라인이 뛰었던 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 입장에서는 지금 네이마르를 강력히 원했던 건데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다시 돌아가서 네이마르나 메시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구단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메시가 남을 가능성도 아직은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더군다나 이렇게 메시가 떠난다고 하는 소식이 나오니까 그 구장 이름이 뭐였죠? 그 바르셀로나 캄프누. 네, 캄프누. 네. 그 앞에 또 그 팬들이 막 몰려와서 안 된다. 맞습니다. 떠나지 마라 이런 시위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뭐 매일같이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위대들이 외치는 구호 중에 핵심적인 구호가 뭐냐면요. 회장 떠나랍니다. 메시가 가장 원하는 지금 부분인 거죠. 정말 메시가 원하는 그런 부분을 팬들도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 바르셀로나와 메시의 관계가 아까 부부 관계라고 했는데 네. 이 팬들은 어떻게 또 자식 같은 존재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비유는 네. 좋으시네요. 이 자식들이 또 이렇게 같은 목소리를 내는데. 네. 자식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들이 보통 잘 헤어지지 네. 못하죠. 우리 좀 너무 나갔나요? 특급간에 예. 남을 가능성 네. 저 좀 전망을 해봤고. 자, 그런데 이 메시의 움직임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움직임 아니냐? 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봄에 제가 이제 회장 선거가 바르셀로나 구단의 회장 선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현 회장인 이제 바르토메우 이제 회장과 메시는 사이가 기본적으로 안 좋아요. 이게 가장 네. 근본적인 원인이죠. 근데 이 이제 바르토메우 회장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메시와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네. 따라서 이 메시의 움직임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떤 움직임일 수도 있다.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해석인데 네. 보면 앞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가 이적을 선언한 이후 지금 매일같이 그 본부장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예. 팬들이 예. 메시는 남아야 하고 회장은 사퇴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회장 선거에 다른 후보들도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지금 이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가 남을 수 있는 방법은 회장이 사퇴를 하느냐 네.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사실상 사퇴하라는 얘기겠죠. 근데 네. 내년에 재선 선거가 있는데 네. 당연히 사퇴할 리 없겠죠. 그러니까 메시 카드를 이용해 회장 선거에 어느 정도 압박을 해서 이용을 네. 하려는 그런 게 지금 현재까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바르토메우 현재 회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재선이 되기 위해서는 네. 메시의 입장을 어느 정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아니면 정말 과감하게 자 이제는 메시와 선을 긋고 우리는 새로운 체제로 출범하겠다라고 네.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적지 않은 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예. 또 한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새롭게 선임한 현 집행부가 새롭게 선임한 이제 쿠만 감독이 있는데요. 네네. 쿠만 감독이 메시를 만나서 자 네가 누렸던 특권은 이제 더 이상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네. 물론 확인된 거는 아닙니다만 이게 맞다고 한다면 바르셀로나 이 경영진이 어느 정도는 메시하고의 선긋기를 하고 새로운 어떤 체제로의 구단을 좀 출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조금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메시의 이적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뭐 수아레스 또 얘기도 있던데 보니까. 메시가 지난주에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의를 되게 중요시하고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메시가 예. 이번 이적 어떤 지금 과정에 이적 어떤 추진 과정에서 가장 예. 화가 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예. 메시가 수아레스를 굉장히 아껴요. 아끼는 동료고 물론 네. 두 선수가 국적은 다릅니다만 우루과이 아르헨티나긴 하지만 네. 굉장히 바르셀로나에서 단짝처럼 지내는 이 선수인데 수아레스에게 새로 취임한 쿠만 감독이 네. 전화해서 수아레스 입장에서는 전화가 왔으니 감독이 전화 왔으니까 새 팀에서 나를 어떻게 쓸지 아니면 이적을 할지 뭐 이렇게 좀 궁금했을 텐데 정말 굉장히 몇 초 안 됐다고 해요. 예. 자, 너 할 수 없으니까 나가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별을 하고 작별을 할 때도 뭔가 이별 통보를 할 때도 예의와 어느 정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에. 네.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굉장히 그냥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해요. 네. 이 부분에서 메시가 또.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감독, 경영진과 더 이상 내가 바르셀로나와는 할 수 없겠구나라는 결심을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네. 바로 수아레스에게 했던 사실상의 방출 통보 네. 이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메시가 지금으로서는 잔류보다는 네. 이적 가능성이 조금 더 현재 상황에서는 높다라고 네.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 기자, 지난주엔 사실 어떤 이적 가능성, 떠날 가능성을 제기는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하시면서 사실은 네. 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했었는데 좀 생각이 좀 약간 바뀐 겁니까?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데 예.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나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발언들을 종합했을 때는 네. 이적의 무게가 실리는 거는 일단은 분명해 보이고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그럼에도 잔류할 수 있지 않겠어라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건 예. 그동안 메시가 해왔던 말들 때문이에요. 예. 메시는 그동안 줄곧 자신은 바르셀로나에서 끝까지 선수 생활을 끝내겠다라는 말들을 2017년 재계약할 때도 했었고요. 그 네. 이후에도 줄곧 해왔고 또 한 가지는 메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예. 다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3의 변수는 역시 코로나. 지금 네. 근데 스페인이 또 공교롭게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제2의 뭐 대유행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그래프가 뭐 한 60도, 70도 정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물론 뭐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이 지금 굉장히 전반적으로 다 심각해지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이런 코로나 상황도 메시의 이적 결심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황보선의 스토리 김재영 스포츠텔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김재영 기자. 자, 네. 오늘의 한 줄평은 뭡니까? 네, 오늘 한 줄평은 제 개인 경험을 담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개인 경험이요? 네. 뭐지? 저기 황보선 앵커께서도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줄평이 뭐냐면요. 한 번 헤어진 인연은 같은 이유로 또 헤어진다라는 거로 제가 한 줄평을 좀 뽑아봤는데. 아, 그래요? 네. 한번 뭐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뭐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쨌든 미련이나 연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헤어졌다 만나는 뭐 연인이나 인연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결국은 또 같은 이유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경험 있지 않으세요? 경험상 그렇단 말씀이죠? 난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랬던 거 같나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메시와 바르셀로나는 아직까지는 헤어진 적은 없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현 집행부와 똑같은 이유 때문에 계속 수년간 지금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 만큼 메시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메시의 마음을 설령 돌린다 하더라도 메시가 떠나거나 또는 경영진이 바뀌지 않거나 이 조건이 성립이 안 된다면 결국은 같은 이유 때문에 언젠가는 또 불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메시 입장에서는 메시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지금 제가 저의 한 줄평 같은 생각을 한다면 메시의 이적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청곡도 혹시 가져오셨어요? 네, 신청곡 준비해봤는데요. 아까 제 바르셀로나 팬들이 지금 캄프누 앞에서 그 홈구장이죠. 캄프누 앞에서 매일같이 시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르셀로나 팬들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정말 태양이 없어진, 사라진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빌 위더스의 Ain't No Sunshine, 태양이 비치지 않아요 라는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햇빛이 비치지 않는, 햇빛이 사라진 어두운 바르셀로나. 메시가 떠난다면 바르셀로나는 당분간은 태양이 사라진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빌 위더스의 Ain't No Sunshine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텔러 YTN 김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